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2020 약산성 클렌저 TOT 갈 건데요. 화해와 글로우픽에서 인기 순위 탑에 오른 애들 10위까지 중에서 골라서 오늘은 탑 오브 탑 뽑아 볼 건데요. 클렌징 폼이라는 순위에서 보자면 거품이 좀 잘 나면서도 성분까지 좋은, 이게 상위권이구나, 이 공통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젤 타입에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는데, 보면은 여드름, 지성 피부가 젤 타입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면은 세정력이 센 거, 유분 제거와 잔여감, 미끄덩거리지 않는 거가 많이 팔리는 걸 젤 타입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디렉터파이는 세정력 기능과 성분 요 두 가지를 중상 이상 맞춘 제품들 중에서 피부 타입별로 TOT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 거품이 많이 안 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이분화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화학적으로 먼지 피지 녹이는 거랑 물리적인 손으로 문지르는 거 두 가지가 만나야 세정이 잘 된다는 거. 세 번째, 표를 도동.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메이크업 취향인데요. 생얼이냐 풀매냐 요거에 따라서 이 세정제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구분해서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렌징 폼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능은 먼지, 미세먼지 제거, 그다음 피지 제거, 각질 제거, 그리고 기본적인 데일리 선크림 리무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정력이 강한 센 성분을 사용한 제품들은 제가 아쉬워요로 다 넣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템이죠. 아벤느. 지성 여드름 중에서는 약간 입소문이 난 제품이기도 합니다. 소프리는 맞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이제 PEG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는 점과 색소를 넣는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히 아쉬워요를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명템인데 BC 놀마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사용했고요. 트리에탄올 아민 인공 색소까지 다 사용을 해서 굳이 사용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소 파슬리 시드 페이셜 클렌저.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두 번째 있으니까 엄청 세정이 잘 되거든요. 하지만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결정적으로 문제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됐던 CMIT와 MIT인데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추천하기가 어렵죠. 국내 제품 중에 유명템인데 프리메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다? 비누다. 일단 약산성이 아닙니다. 성분상에서 보면 두 번째가 스테아릭 애시드, 네 번째가 미리스틱 애시드, 라우릭 애시드가 고함량,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이게 pH 조절제예요. 고함량일 경우에는 눈 따가움이나 피부 자극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럭셔리 프로덕트 가운데 되게 유명한 제품이 설화수입니다. 포타슘 코코 1글리시네이트, 그다음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임, 세정 기준 등급으로 봤을 땐 C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나 얘 말고도 PEG 계면활성제를 다수를 썼습니다. 선크림 사용 시 클렌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법 말씀드릴게요. 메이크업 안 한 날이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유분 이런 거를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닥터하면 깨끗하게 묻어날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데일리 선크림 발랐다. 세안을 하고 나면 살짝 남아있을 거예요. 닥터로 이렇게 녹여주듯이, 눌러주듯이 2차 세안 해주시면 되고요. 선크림에 따라 세정 정도가 다르니까 워터프루프 썼다? 그러면 클렌징 오일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ml을 넣었습니다. 일반 피부는 좀 사용을 해도 되지만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코스RX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라는 계면활성제, 베타인 살리실레이트라는 바하 성분이 만났습니다.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민감성은 쓰지 마시고요. 여드름 피부가 써보셨는데 수분감은 높았고 눈 따가움이 있었다. 세정력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땡큐 파머 교동쌀 맑은 팩폼이에요. 본캐는 팩인데 부캐가 폼인 거예요. 성분만 보시면 2% 아쉽더라고요. pH 조절제가 좀 고함량이에요. 아로마 오일도 있고 민감 피부는 쓰지 마세요.
여드름 수부지 분이하셨는데 너무 눈이 따가웠다. 이제 유분과 수분까지 다 뺏어가는 느낌이다라고 후기를 주셔서 지성, 악지성, 피지 제거, 모공 줄이고 싶을 때, 각질 제거하고 싶을 때 가끔 쓸 템으로 딱 쓰시면 되는 그런 정체성의 아이입니다. 다음 에메템은 시드물.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성분을 딱 보시면 포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을 계면활성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TA 코코 1글루타메이트를 썼어요. 일사다이옥신이 이 성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인데요. 여기서는 D등급으로 두고 있어요. 다음 에메템은 달바입니다. TA 코코 1글루타메이트 D등급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같은 이유로 에메템입니다. 바하와 라벤더 오일이 있어서 이것도 좀 잘 못 쓰면 빨개지고 따가워요. 이런 거 잘 느끼시는 분은 비추천입니다. 라운드 아로마 오일을 써서 이제 착향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C12-14, 8S12 소량이라서 이 정도면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복합성, 건성 같이 사용을 해봤고요. 클렌징 젤입니다. 앰플같이 촉촉한 느낌이 나는 이유가 그거고, 세안을 하고 나서도 많이 당기지 않았다. 선크림, 쿠션 블러셔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클렌징 폼 중에 A등급이죠. 사이니. 성분은 AB 등급 세정 성분. 거품이 좀 찐득하게 나면서 제형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착 잡혀있는 느낌이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를 만드는 게 이제 폴리커터늄이에요. 좀 고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쿠션이 좀 남아있는 정도이고, 선크림과 쿠션 블러셔는 좀 잘 지워진 편이다. 부드럽고 촉촉하게 잔여감이 남는 저자극 약산성 폼클이다. 그래서 민감성, 건성 추천템. 다음 A등급은 리얼베리어. 리뉴얼이 됐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애시드 성분이 일부가 좀 제외됐습니다. 리놀레익 액시드, 불가리수 오일, 티트리잎 추출물, 피지 조절이라든지 진정도 해주고 있고요. 특징은 네오팜, 특허를 낸 피부 장벽 성분을 사용하는데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향이 살짝 눈 따가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복합성님 건성 사용했을 때는 약간 지성용이기 때문에 수분감 좀 적었다, 건조함이 좀 있었다, 미끌거려서 젤 타입이거든요. 젤폼입니다. 이게 잔여감이 남습니다. 선크림은 피부 결 사이까지 지워진 게 약간 보일 거고, 상대평가로 잘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정력이 좋은 편에 피지 조절 효과가 있는 약산성 젤폼, 지성, 복합성, 수부지 피부 추천템입니다. 건성을 좀 건조할 수 있어요. 다음 A등급은 에뛰드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클렌저 중에 순한 걸로는 베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자극 세정제 A등급 썼고, 무착향제. 사용감은 당김이 없고 자극이 없고, 세정력은 뭐다?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크림도 완전히 다 지워지진 않기 때문에 타겟이 정확한 아침 세안제, 2차 세안제로 추천. 건성, 민감성, 접촉성 피부염 잘 나는 피부 추천입니다. 클렌징 젤 첫 번째는 이니스프리입니다. 색이 있어요. 칼라민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여드름성 또는 민감성 피부 타겟이다를 온몸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 때문에 B등급입니다. 세정 성분은 A, B를 잘 썼고, 얘가 아로마 오일이 좀 너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좀 자극이 있을 수 있다,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수분감, 저자극 다 나쁘지 않았고, 사용감도 좋았습니다. 결 사이에 좀 남아있고, 2차 세안제, 아침 세안제로 딱이죠. 세정력은 하. 컨셉처럼 여드름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 일반 수부지, 복합성, 건성 피부 다 괜찮습니다. 다음 제품은 As is to be 젤 클렌저입니다. 일반적인 젤 타입의 무색, 계면활성제 AB 등급 잘 썼고, 글리세린 고함량에 촉촉해서 아주 좋았는데, 향료, 페녹시에탄올 이게 있어서 좀 아쉽다는 거. 후기는 수부지님, 건성, 디파가 사용을 했는데, 얼굴 당김이 살짝은 있었지만 뭐 진정 효과도 있었다, 눈 시름도 없었다, 세정력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보면 선크림은 결 사이사이에 괜찮게 지워진 게 볼 수 있고, 쿠션이나 쿠션 블러셔도 잘 지워져 있더라고요. 거품 잘 나고 세정력, 사용감이 좋은 잘 만든 세정제이나 향료, 페녹시에탄올 성분이 아쉽다. 건성, 수부지, 복합성 추천템입니다. 다음은 닥터지 젤 클렌저입니다. 젤이 점도 높은 젤입니다. 거품도 뭐 괜찮게
나는 편입니다. 글리세린과 부틸렌 글라이콜이 고함량이에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폼 오일, 밀베아 오일 불검화물 소량을 사용했는데 젤 클렌저에 오일을 사용했다는 점은 뭘까요? 앰플처럼 척척하고 이렇게 잘 구성을 했다는 거, 거의 악건성이 썼을 때 얼굴이 당기거나 하지 않았다. 촉촉하긴 한데 눈따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세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선크림, 블러셔는 뭐 어느 정도는 지워졌는데 쿠션을 보면은 결 사이에 끼어서 나오질 않네? 쫀쫀하게 롤링되는 제형과 사용감은 굿. 하지만 세정력이 아쉬운 젤 클렌저다. 복합성 수부지 추천템입니다. 유세린 이렇게 약간 풀 같지 않나요? 수분감, 저자극 다 좋습니다. 세정력은 생각보단 괜찮아요. 선크림 이런 건 좀 괜찮게 지워졌고 쿠션이랑 블러셔는 잘 남아있죠. 순하고 세정력도 중정도의 착향제까지 없는 잘 만든 젤 클렌저. 민감, 건성, 복합성 다 괜찮습니다. 파하, 아하, 바하는 정체성이 좀 달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여드름 피부 추천템이에요. 이런 제품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유는 요 바하나 파하 성분들이 여드름을 용해를 해줘요. 자, 첫 번째 아이는 라로시포제입니다. 정체가 비누 바하 향료입니다. 얘가. 코코글루코사이드는 A등급이에요. pH 조절제가 고함량이 있어서 이것도 자극이 우려됩니다. 여드름 민감성한테 제가 써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써보고 너무 수분감이 없다. 세안하고 열감이 좀 바로 오는 게 느껴졌다고 해요. 호르몬성 여드름은 괜찮은데 이제 환경 영향받는 민감성 여드름은 열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요거는 세정력이 선크림, 쿠션 이런 게 좀 많이 나온 편이고 다른 세정제에 비해서 총평을 해볼게요. 피지 제거 세정력, 요게 강한 지성 피부용 바하 클렌징 폼입니다. 그래서 유분 제거, 피지 제거, 먼지 제거, 각질 제거에는 효과적이고 건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료가 좀 아쉽죠. 보타닉 힐보 여드름 피부구 지성인 젤클입니다. 젤클 세정 성분 BC 정도예요. 살리실릭 애시드 바하, 글리세릴 부틸렌 고함량, 다양한 히알루론산 착향제 썼어요. 민감한 여드름님 촉촉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7분 정도 지나자 피부 당김이 느껴진다. 세정력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선크림은 지워졌고 색조는 좀 남았다. 지성 여드름 피부용 바하 클렌징 젤 적당히 촉촉한 마무리에 착향제 주의. 가성비는 왕킹짱. 얘는 좀 다른 아이 한스킨입니다. 보니까 파하는 수부지예요 이러면서 바하는 지성, 바하랑 파하를 구분했잖아요. 개념 있다. 세정 성분 잘 썼습니다. AB 등급. 글루코노락톤이라고 파하예요. 글리세린 고함량, 그리고 천연 오일이 약간 들어가 있고요. 파하, 저자극 계면활성제, 수분 성분으로 잘 만들려고 노력은 했다. 민감한 여드름 피부가 사용을 해봤고 저도 써봤는데 5분 정도 지나면 건조함이 좀 느껴진다. 피부가 좀 빨개졌대요. 블랙헤드에 효과가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 촉촉하게 세안된다. 세정력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크림과 쿠션은 적당히 잘 지워졌는데 쿠션 블러셔 안 지워졌다. 블랙헤드 피지 조절용으로 할 거면 차라리 바하가 낫고 파하기 때문에 저자극이면서 유분 제거할 목적의 클렌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 전체에 유분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는 수부지나 지성 피부에 적합. A등급은 또 뷰티풀 팩터. 사용하면 앰플이에요. 앰플. 올리브 오일, 폴리그리세릴, 포카프릴레이트 흡착해서 지워내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글루코노락톤이라고 해서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 수분 성분이 굉장히 고함량이에요. 딱 타겟이 뭐냐면 건성 민감이에요. 수분감이 촉촉하게 남습니다. 건조하지 않아요. 거품이 많이 안 나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정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2차 세안용 아침 세안제라고 보시면 돼요. 쿠션, 블러셔, 그래서 선크림도 결 사이에는 남아있다. 악건성 피부를 위한 파하 젤 클렌저입니다. 저자극 각질 제거, 모공 케어, 먼지 제거, 촉촉한 약산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루로 나왔는데 물 묻히면 폼이 되는 파우더 폼. 첫 번째 A등급 SRB. 얘는 그냥 옥수수 전분이에요. 피지를 흡착하고 A등급. 요게 피지 제거와 세정을 해준다. 알란토인, 베타인, 피부 장벽 성분도 이제 구색 맞춰서 넣고 가루들이 바로 폼화가 돼서 거품이 많이 납니다. 수부지 여드름 피부가 테스트를 했고 저도 해봤는데 비누와 만드는 성분이나 기타 등등이 없다 보니 수분감이 좀 잘 남는 것 같아요. 얼굴에 가루알갱이 비비는 느낌이 없었다. 세정력, 피지, 먼지, 각질 세정력이 뛰어나다.
반면 메이크업 리무버 기능은 좀 떨어진다. 지성 수부지 피부의 피지 조절 약산성 클렌저, 촉촉한 마무리, 각질 제거 좋고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어나더 가루인데요. 얘는 얘의 뭐다? 저렴이 버전. 성분이 너무 똑띠기야, 똑띠. 옥수수 전분 1번. 계면활성제 똑같잖아요.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다? 향료가 있다. 입자가 커요. 후기는 SRB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건조함이 약간 느껴졌다. 알갱이가 좀 까끌해서 이거 입자가 크니까 자극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물 조절 잘못하면 레모나 뭉친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가 된다. 유분기 많이 날려주고 선크림도 적당히는 지워준다. 나머지는 안 지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RB 효소 세안제 카피 버전. 2차 세안제. 입자와 향료만 바꾸면 퀄리티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2020 약산성 클렌저 탑 오브 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 피부 건성 수부지 바하폼클입니다. 여드름 또는 여드름성 민감 모두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듐 코코 1 이세치오네이트, 코코베타인 이 두 가지 AB 등급 세정 성분이고요. 살리실릭 액시드, 바하, 글리세릴 부틀렌 글라이콜의 고함량이에요. 다양한 히알루론산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시카 성분 촉촉하게 해주면서 바로 피지는 용해해줄게, 녹여줄게. 여드름 민감 피부에 맞춰서 무착향제, 이게 점수가 높아요. 민감한 여드름 피부 사용을 했는데요. 수분감은 높았어요. 좁쌀 여드름 화농성 난 상태에서 사용했는데도 자극이 전혀 없었다. 좀 진정됐다. 세정력 괜찮았죠. 이 정도면. 선크림은 거의 다 지워졌어요. 여드름 피부를 위해 만들어진 바하 약산성 클렌저다. 촉촉한 마무리, 건성 여드름 피부 추천. 피지 조절, 각질 제거, 뽀송 한 파우더 폼클, 이지 엔트리. 낱개로 위생적이다. 옥수수 전분과 A 등급의 세정 성분 쓴 건 똑같죠? 얘는 약간 씨솔트와 쑥잎가루가 있어요. 다른 폼클 또는 젤클보다 몇십 초를 더 문질러야 됩니다. 자, 이거는 수부지 여드름님이 사용을 해봤고요. 의외로 옥수수인데 수분을 안 뺏어가더라고요. 눈 따가움은 살짝은 있었는데 심하진 않았다. 일시적일지라도 코 옆에 있는 각질이 정돈이 됐다. 기기로 한번 볼게요. 다른 가루 타입들과 비슷하게 블러셔는 남았죠. 선크림은 적당히 잘 지워졌습니다. 지성 피부의 피지 조절 약산성 파우더 폼. 각질 제거 효과도 좋음. 사용법은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은 수부지 추천인데 선크림 세정까지 돼요. 데일리 폼클 요런 아이 메이크 프렘입니다. 메이크 프렘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짜잔, 요 세 가지 꾸준히 인기 있는 템들인데 성분이 90%까지는 동일해요. 포타슘 벤조에이트, 소듐 클로라이드 사용한 것도 같고 폴리커토늄 67 요거를 썼는데 이제 피막 형성제예요. 괜찮다라고 저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고함량 들어갔어요. 다만 메이크 프렘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제일 심플해. 복합섬님과 건성 리파가 역시 해봤고요. 수분감이 많지는 않다. 좀 당기는 정도. 선크림은 일단 잘 지워지는 거 볼 수 있죠. 쿠션은 좀 남았지만 이 정도면 별로 끼어있지 않는 게 보이실 거예요. 부드럽고 촉촉한 저자극 약산성 폼클 민감 수부지 피부 추천템. 매일 선크림 지우면서 조금 더 건성, 악건성이 맞는 거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라운드랩이 있습니다. 성분은 메이크 프렘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습 성분을 조금 더 많이 넣었습니다. 조금 더 촉촉한 감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분감이 메이크 프렘보다 조금 더 높고 선크림은 지워지고 쿠션과 색조 제품이 남았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저자극 약산성 폼클 민감 건성 추천. 유분이 더 많이 조절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추천하는 클렌저가 있습니다. 바로 비프레인입니다. 녹차 가루가 있으면서 리퀴드하게 만들어진 타입이에요. 세정 성분은 AB 등급, 녹차 가루는 피지 각질 제거 효과가 좀 좋다는 거, 베타인, 글리세린, 펩타이드 이런 피부 장벽 잘 들어갔어요. 건조함이 느껴지는 붙어있는 유분을 지워낸 거예요. 무향 때문에 저는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사용감은 수부지님 건조했다. 유분기가 많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쓰는 게 좋고 미끈거리는 느낌이 없고 개운했다. 세정력 보면요. 선크림 리무버로는 데일리로 사용해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각질 제거와 피지 조절 목적의 폼클 지성 수부지 추천이고요. 무향입니다. 이제 타겟이 누구냐? 임산부, 베이비
뭐 어린이들, 민감 피부 이런 분들을 위한 얘보다 조금 더 세정력이 좋은 아이가 있어서 같은 에뛰드 중에 이 아이로 올해는 뽑겠습니다. B등급 정도 계면활성제, 세정 성분, 보습 성분,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 수분감과 사용감, 거품이 많이 나서 개운한 느낌도 있고 눈 따가움 자극이 없다. 세정력은 아주 좋진 않습니다. 중하 정도인데 2차 세안제, 아침 세안제, 가성비 좋은 저자극 폼 클렌저, 수부지 복합성 추천, 영유아 임산부 민감 피부 추천템. 가성비까지 짱 좋은 애 없을까요? 그랬을 때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전반적인 사용감 점수 성분 괜찮습니다. AB 등급이네. 폴리코토늄 뭐 이런 것도 저함량, 미끄덩거리는 느낌도 좀 줄였어. 근데 촉촉함은 남아있어. 이런 느낌. 복합성 건성 사용했고요. 촉촉하고 당김이 크지 않았고 마무리가 가볍고 자극이 없어서 부드럽게 세안이 됐다. 자, 세정력 보세요. 선크림 살짝 남아있는 거 빼고는 잘 지워졌죠. 이 정도는 토너로 지우시면 돼요. 쿠션, 블러셔 이런 것도 아주 소량만 남아있는 정도니까 세정력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정력도 좋은 약산성 폼클 가성비갑 클렌저 수부지 복합성 추천템. 자, 여기까지 탑 오브 탑을 전부 마쳤습니다. 디렉터 파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건강한 피부의 시작과 끝은 뭐다? 클렌저. 저는 클렌저가 스킨케어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봅니다. 내가 늘 아침 저녁으로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은 꼭 보실 줄 알았으면 좋겠고, 맨 앞쪽에 보면 세정 성분의 성분을 등급을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클렌저를 보실 때 적용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빠밤.